I mean, we are looking at one of the best players, not just right now of the Premier League, but for a long time. What a sensational player. 안녕하세요. 블루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풀럼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얻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골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결승골을 넣었고 또 메디슨의 추가골을 멋진 패스로 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은 7승 2무, 무패도 무패입니다만 정말 엄청난 승점입니다. 9경기 만에 승점 23점을 따면서 리그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큰 변화, 지난 시즌까지 우리가 토트넘에게서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모습을 끌어낸 명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명장이죠. 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9경기 만에 승점 23점을 따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부임 첫 9경기 최다 승점 기록자가 됐습니다. 야, 이 정말 대단하네요. 23점을 딴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이고요. 참고로 2위는 이제 22점을 땄던 거스 히딩크 감독, 첼시를 잠깐 맡았었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1점을 땄던 카를로 안첼로티, 마우리시오 사리, 투헬, 에메리 이런 감독들인데 첼시 감독들이 많네. 어쨌든 굉장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엄청난 지도력, 리더십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메디슨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리시즌 샤크타르전 때 토트넘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방 압박을 좀 늦췄다 그래요. 느슨하게 약간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들이 일가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팩폭을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토트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성과를 못 냈던 거다. 전 감독 시절에 이런 식으로 선수들한테 절대 압박을 넣으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보면 풀럼전 역시도 앞서고 있을 때에도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이 뜁니다. 어떻게 보면 이 3톱을 이번 경기에서도 모두 바꿨던 것이 그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과도 맞닿은 부분이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술적인 방향이나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그 미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주지를 시켜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좀 시즌이 거듭되고 또 분위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실제 구현할 수 있게끔 선수들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들이 적어도 지금 시즌 9경기밖에 치르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4분의 1도 안 지났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풀럼전 2대0 승리. 자, 현지 매체들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 오늘은 4개 매체 평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구영민 이렇게 4개 매체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평점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 평점 평균 8.8점씩 받은 메디슨과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최고점 받았고요. 최저점은 쿨루셉스키입니다. 6.5점. 무실점으로 승리를 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셉세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좀 납득이 가는 그런 평점이고, 그 밖에 이제 8점대, 평균 점수가 8점대를 받은 선수들이 로메로, 또 판더벤, 그리고 이 호이비르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평점으로 치면 손흥민과 메디슨 선수가 이제 공동 1위인데 주요 매체들이 코멘트에서 대놓고 또는 사실상 메디슨을 MOM으로 꼽은 매체가 3군데나 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아예 맨 오브 더 매치라고 따로 이제 명시를 했고요. 메디슨을. 그리고 나머지 이브닝 스탠다드나 구영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멘트에서 그렇게 좀 언급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점 표시를 메디슨 선수에게만 여기다 했습니다. 공식의 모임이 손흥민이죠.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한 매체 정도가 메디슨을 그렇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다 주는 것은 좀 의외이긴 한데 사실 메디슨이 잘한 것도 맞죠. 그 좀 눈에 띄는 것은 풋볼 런던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호이비에를 MOM으로 손흥민 메디슨을 제치고 굉장히 좀 독특한 점수를 매겼는데 왜 그런 점수를 매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킬패트릭 기자가 쓴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가 이제 그 온라인 버전은 더 스탠다드로 이름 바꿨더라고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습니다. 박스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만든 뒤에 특유의 환상적인 브릴리언트한 피니쉬로 골을 터뜨렸다. 적절한 결정을 내리면서 메디슨의 추가골도 도왔다. 공격 포인트 2개를 만들어낸 장면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도 9점을 줬고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친 경기.
침착한 골로 방점을 찍었다.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공이 없을 땐 쉬지 않고 압박하면서 토트넘이 한 모든 것에 중심에 있었다. 얼쑤 네 정말 야 완전 정말 극찬 아닙니까? 이런 평가는 물론 잘했어요. 예,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굉장히 좀 멋진 표현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He was at the center of everything for Spurs입니다. 예, 참 대단한 그런 코멘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도 9점을 줬습니다. 원맨 카운터 어택과 클루세스키에게 보낸 위장 패스는 이날 경기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다. 수비적으로도 빼어났다. 자, 데스티니 우도기에게도 8점을 줬네요. 10번 자리와 왼쪽 윙 자리에 자주 출몰했고 손흥민이 공을 넣어준 장면에서는 이 시합 최고의 움직임 중 하나에 관여하기도 했다. 슈팅 타이밍을 더 일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데안 클루세스키 7점입니다. 전반전 몇 차례 아주 좋은 기회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했어야 했다. 오른발 좀 써라. 코멘트가 재밌긴 한데 근데 네 왼발잡이 선수가 저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양발을 손흥민처럼 양발을 다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한쪽 발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선수가 네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완성형 선수로 지금 나이를 먹은 선수에게 오른발을 쓰라고 네,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히샬리송에게 멋진 찬스를 열어줬고 오른쪽에서 여러 차례 좋은 움직임에 관여했다. 자, 풋볼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고요. 이 매치는 손흥민, 메디슨, 히샬리송이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호이베르인데 호이베르가 최고인 것도 의외지만 히샬리송이 손흥민, 메디슨하고 평점이 같은 것도 상당히 의외입니다. 풋볼 런던. 네. 손흥민에게 8점 주면서 경기 초반 찬스 아쉽게 놓쳤지만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서 환상적인 골을 넣으면서 팀에 리드를 안겼다.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는데 특히 우도기에게 열어준 찬스, 메디슨의 골을 도운 장면이 그랬다. 손흥민에게 8점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레넌 존슨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쓰리톱의 왼쪽 자리를 지켰다. 선제골 기회를 놓쳤지만 빠른 패스로 손흥민의 첫 골을 도왔다. 파이널 서드에 임팩트를 준 아주 희망적인 활약이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평점 8점. 파이널 서드에서 늘 팀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후반 9분 손흥민이 열어준 공간에서 레노 골키퍼를 무너뜨리는 골을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최고점 줬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9점을 줬습니다. 비수마의 출전 정지 덕분에 올 시즌 리그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좋은 태클과 볼터치를 선보였다. 전반전 비카리오의 실수로 윌리안에게 찬스를 내줬을 때 결정적인 수비를 해냈다. 바세이의 패스를 납고쳐서 손흥민에게 건네며 메디슨 골 장면에 기여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좋은 플레이한 거 맞습니다. 네, 비수마의 공백을 메운다는 게 올 시즌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을 텐데 게다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이잖아요. 리그에서 굉장히 좀 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호평을 한 거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손흥민, 메디슨보다 이번 경기에서 높은 평점을 주는 것은 좀 약간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지우기가 힘드네요. 자, 데스티니 우독이 8점. 영리한 공격과 전문적인 수비로 공수양면에 기여했다. 전반 중반에 보여준 좋은 태클은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로메로에게도 8점 줬습니다. 몇 차례 결정적인 수비는 물론 앞으로 전진해서 공격 본능도 보여줬다. 후반 초반 박스 앞에서 윌리안을 향해 엄청난 태클, 이거 진짜 인상적이었죠. 엄청난 태클 성공시키면서 커다란 환호를 받았다. 네. 풋볼런더는 좀 상황을 정리하는 거 위주로 코멘트를 쓰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영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극단적인 평가로 유명하죠. 손흥민, 메디슨 빼고는 이번 경기 풀럼전 토트넘스에게 좀 야박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손흥민에게 9점 줬고요. 토트넘의 센터포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다. 맞는 얘기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이 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포변을 한 상황에서도 너무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연계를 위해 깊게 내려오기도 했는데 뒷공간 침투할 때도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사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평균 이상으로 늘 잘 수행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하고 있죠. 최고죠. 지금 득점 2입니다. 제임스 메디슨 9점.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사실상 메디슨한테 MOM을 줬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 멘트 때문입니다. 저녁 만찬의 주인공이다. 경기장에서 가장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한 패스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오늘 쇼의 스타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박았습니다. 이건 뭐 MOM 준 거죠. 히샬리송에게 6점 줬습니다. 팀을 위해 열심히 뛰면서 어시스트도 기록했지만 여전히 슈팅은 엉망이야. 네, 표현이 재밌습니다. 슈팅 신발을 못 찾고 있다고. 네, 미싱 슈팅 부츠. 자, 데안 클루스케이 5점을 줬습니다. 느리고 둔한 결단력으로 토트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토트넘은 CF12가 없어도 화력이 충분한 팀이었다. 좀 혹평을 받았는데 뭐 오전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번뜩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선수를 보는 재미는 있지만 전체적인 토트넘의 어떤 템포와는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6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에 처음으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긴 했지만 선방 능력은 이번에도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미키 판더벤 선수 평점 보겠습니다. 8점 줬고요. 롤스로이스는 판더벤의 이름을 자동차 모델의 브랜드로 써도 되겠냐 묻기 위해 이 선수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이게 뭔 뜻인가요? 롤스로이스 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비싸고 좀 큰 차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플레이가 명품이다 뭐 그런 건가? 예, 좀 표현을 나름 독창적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제가 말한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풀럼전. 자, 2대0 승리.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 전에 현재 기자들이 나오냐 마냐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스트코글 감독이 일가를 했죠. 걱정하지 마라. 알아서 관리 잘 하고 있다. 그 답을 경기력으로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교체가 좀 풀타임을 뛰지 않긴 하지만 토트넘의 일정 또 한국도 갔다 왔고 이번 경기 끝나고 사흘 쉬고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경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교체 아웃이었고 뛰는 동안 워낙 모든 걸 쏟아내고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토트넘 풀럼전 현지 주요 반응 평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